여러분들이 막상 경매 입찰을 하려고 하면 대체 얼마를 적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당연히 많이 쓰면 낙찰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싸게 낙찰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매주 법원 입찰장에 가지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금매 가격 비슷하게 낙찰받는 사례도 종종 봤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내부 상태 다 보고 안전하게 금매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경매 입찰가를 뽑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경매 입찰가 산정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보다 더 적어야 낙찰이 가능합니다.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감정가 1억짜리 아파트가 한번 유찰되어 7천만 원이 된 물건이 있습니다. 시세도 똑같이 1억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경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최저가 7천만 원에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막상 입찰장에 가보면 특히나 공시가 1억 아파트들은 최저가는 무슨 감정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입찰가를 선정할 때 최저가가 7천인데 여기서 얼마를 더 높여야 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물건 시세가 1억인데 1억짜리 아파트를 얼마나 싸게 사야 할까?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남들도 다 좋아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수익을 바라시면 낙찰이 힘든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억이니 2천만 원만 남겨볼까? 라는 사람보다 1천만 원만 남겨도 이득이지 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가겠죠. 두 번째는 금매보다는 저렴하게 사자입니다. 어찌됐든 경매의 최종 목적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경매 물건 시세를 조사하실 때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는 매물인 금매보다는 저렴하게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굳이 경매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경매 물건 특성상 내부를 정확히 볼 수도 없는데 금매보다 비싸게 낙찰받을 바에야 금매 물건 내부도 보고 안전하게 사는 게 더 낫겠죠. 그런데 간혹 아파트 낙찰가를 보면 금매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소유주가 명의를 빌려 방어차 입찰을 하거나 시세조사를 잘못해서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하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파트 입찰가를 정하실 때 경매 물건의 동, 층수, 수리 상태 등을 감안하셔서 가장 비슷한 조건의 가장 저렴한 금매 물건을 시세 기준으로 일단 잡고 금매 물건 금액 대비 얼마나 싸게 살까 라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한번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입찰을 하실 때 현장도 가보고 시세 조사도 해보고 자금 계획도 세워보고 입찰가를 얼마나 적을지 고민도 해서 어렵게 입찰을 하셨을 텐데요. 떨어졌습니다. 사람이면 당연히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이때 경매는 쉽지 않네 라고 경매에 손을 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처음 조사 과정은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들 수 있는데요. 계속 물건 조사를 반복하다 보면 핵심만 보는 요령이 생깁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물건 조사에는 큰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찰도 자주 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주 입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어려운 거니까요. 네 번째는 최근 낙찰 동향을 살펴보자입니다. 저는 최근 낙찰 동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경매 사이트에 가보면 이 경매 물건이 얼마에 낙찰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부동산 시장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면 경매 입찰장에도 사람이 몰리고 낙찰가 또한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경매 입찰장도 사람이 적고 낙찰가 또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관심 있는 지역의 아파트 낙찰 동향을 봐야겠죠. 보통 선호도 높은 대단지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물건이 시세 대비 얼마나 싸게 낙찰되는지,
아, 이 정도로 낙찰 금액이 나오는구나 라는 감을 잡을 수도 있고요. 낙찰가가 올라가는 추세인지 내려가는 추세인지, 입찰자 수는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를 보면 입찰가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하락기라 입찰자 수도 줄고 낙찰가 역시 낮아지고 있다면 금액을 더 낮춰볼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울산 역시 작년 말에는 입찰자 수랑 낙찰가 또한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지금은 매매는 정체이지만 전세가 상승 영향 때문인지 입찰자 수는 조금 더 많아진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부대 비용을 생각하자입니다. 일반 부동산 매매도 마찬가지겠지만 경매도 부대 비용을 생각해서 입찰가를 뽑아야 하는데요. 낙찰 시 부대 비용을 생각해 보면 취등록세 및 법무비용, 미납관리비, 이사비, 수리비용, 크게 보면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및 법무비용은 대략 낙찰 금액의 0.2%로 잡으면 넉넉합니다. 예를 들어 3억이면 600으로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는 그보다 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미납관리비인데요. 판례상으로는 낙찰자가 공용분 3년치만 인수하면 되는데요. 우선 미납관리비는 3년까지 인수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납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면 되겠죠. 다음은 이사비인데요. 낙찰자가 왜 이사비를 줘야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물론 법적으로 이사비를 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지 안에 있는 동산, 짐에 대해서는 소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협의가 잘 안 되면 낙찰자는 강제 집행을 신청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때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 경험상 30평대 기준 400에서 많게는 500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비로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사비 같은 경우에는 30평대 기준 150에서 200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리 비용인데요. 수리 같은 경우는 임차 목적이냐 아니면 실거주 목적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낙찰 후 부대 비용인 취등록세, 미납관리비, 이사비용, 수리비용을 감안해서 입찰가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단독 입찰을 두려워하지 말자인데요. 법원마다 이게 좀 다른데 울산지방법원은 1등이랑 2등 금액까지 불러주는데요. 단독으로 낙찰되는 거 아니야? 2등 금액이랑 차이 많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단독 낙찰이 만약에 되면은 좀 덜 적을걸, 이런 후회가 드실 수 있습니다. 경매는 AI가 아니라 사람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2등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고 단독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하기보다 입찰하려는 물건의 시세 기준을 잡고 그 시세 기준 대비 얼마나 싸게 살지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입찰가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경매 최저가에 집착하지 말자. 둘째, 금매보다 저렴하게 사자. 셋째, 한번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말자. 넷째, 최근 낙찰 동향을 살펴보자. 다섯째, 부대 비용을 생각하자. 마지막은 단독 입찰을 두려워하지 말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경매를 하는 이유는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권리 분석, 현장 조사, 명도 등 번거로운 과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매매보다 저렴하게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경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떤 물건을 골라야 하는지, 입찰가를 얼마나 적어야 될지, 권리상으로는 하자가 확실히 없는지, 명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첫 입찰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경매 컨설팅을 하면서 약 300회 법원 입찰, 대략 60건 정도 낙찰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요. 경매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경매 입찰가 산정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경매 입문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